제1강 마케팅 마인드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마케팅 시야와 관점을 좀 넓혀주는 일을 하고 있고, 마케팅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만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책을 좀 읽거나 북스테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고유별서 북스테이 같이 실제 마케팅이나 브랜딩, 협업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직접 정리한 마케팅 전자책을 분량별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강을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만든 전자책들을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제1강 마케팅 마인드셋, 마케팅 배우는데 왜 마인드셋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마인드셋이란 뭘까요?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사고방식,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 자세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마인드셋이라고 한다면 마케팅을 대하는 태도,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믿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인드셋에 대해서는 뒤쪽에 좀 말씀드릴 거고, 우선 마케팅 인사이트가 담긴 3명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케팅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택과 관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영상이나 영화에서 보면 스키 선수가 높은 산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가지고 나무들이 많은 산을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내려온 장면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스키 선수가 나무를 피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이먼 시넥이라고 스타트 위드 와이, 인피니트 게임, 뭐 리더 디퍼런스 이런 책들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뇌에는 부정적인 말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키 선수들이 어떻게 나무를 피해서 내려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뇌에서 나무를 피해야지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길만 보고 내려가자 하면 나무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키 선수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문제에 집중하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할지는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뇌는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한다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문제만 더 부각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스키 선수가 나무를 피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생각할 거냐 방법을 생각할 거냐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이 선택은 관점의 차이에 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간, 장소,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인데, 35억 원짜리 바이올린으로 지하철에서 연주를 하는 실험 카메라입니다. 연주를 하고 번 돈이 32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공연에서의 티켓 가격은 한 명당 100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도 시간이나 장소나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한 병을 사 먹을 때 편의점의 가격이 보통 한 1,000원, 뭐 1,100원,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만약 비싸게 팔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팔아야 될까요? 네, 가장 쉬운 건 목마른 사람이죠. 그리고 물을 구하기 힘든 곳이겠죠. 그러면 물을 구하기 힘들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팔면 1,000원짜리 물을 몇 배 이상 받아도 그 물을 사 먹게 되겠죠. 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단지 시간이나 장소나 대상이나 상황이 바뀌었을 뿐인데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나 서비스를 내가 돈과 교환할 만한
가치를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이다. 관점을 좀 바꿔보면 지금 내가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된 사람에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경험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살 청년이 18개월 만에 146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틱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돈을 털어서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가 바이럴 될 수 있는 그런 연인들을 위한 비싼 초콜릿을 만들어서 틱톡이라는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바이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일단 제품 자체가 입소문이 날 만한 거리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 사람은 틱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틱톡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확산을 하는지 그 다음에 누가 확산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큰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 제품을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나게 하고 또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 미디어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작동 방법이나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와 실제로 어떤 소개의 성과를 낼 때까지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 건의 컨텐츠를 올려야 되니까 그냥 올렸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소용없네.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량을 맞추는 것에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인스타그램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또 실험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올리는 거에만 매몰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내가 전략적으로 잘못 접근했다라는 것, 인스타그램 마케팅 도움 안 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내가 했던 시간과 수고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알리거나 판매를 할 때는 그 내가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특성들, 그리고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나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내 가설을 테스트해 봐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들이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고요. 우선 제품이 입소문이 날 만한 제품인가인 거고, 그리고 내가 계속 실험하고 개선하고를 반복했는가, 그 경험이 쌓여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는가, 초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지식과 경험, 이것이 충분히 쌓였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기 전에 내가 일단 멈추거나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치부해버리진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케팅 마인드셋에서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실행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들 중에서 내가 마케팅 공부와 실행에 얼마만큼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잘하기까지는 분명히 어떤 특정 기간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거나 마케팅이 잘 안 되네. 문제가 뭐지? 이런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싶은데 거기에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은 과연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본인은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번 그 노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시간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아니면 노력으로. 마케팅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고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으며 어떤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을 해보지 않았으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처음에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넘어져야죠.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은 없죠. 마케팅을 잘 하고 싶다라고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만 따라하면 일주일 만에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특별히 나지 않으면 이 미디어 자체를 이건 도움이 안 돼. 이건 필요 없어. 내가 해봤는데 또 누군가가 솔깃한 이야기를 하면 또 거기 넘어가서 다음 거 다음 거. 그럼 마찬가지 결과죠. 거기에 그만큼의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로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실제로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면 나는 마케팅 공부나 실험이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어떤 배움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먹고 사는데 바쁜데 마케팅은 뭐 나중에, 마케팅이 중요하냐? 이런 말들로 하면서 실제로 마케팅 성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마케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로 치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앞서 그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떤 특정 미디어의 이용법,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 잘하는 법, 이것이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다음 강의 때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케팅을 잘해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내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고, 그 또 개인적으로라도 좀 더 제대로 잘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방법들은 이미 다 온라인상에 충분히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실행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별로 시도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잘하기 전까지, 잘하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걸 마케팅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핑크킹이라는 이제 동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왕이 나라를 전체를 핑크색으로 바꾸라 합니다. 벽도 칠하고 도로도 칠하고 다 핑크색으로 바꾸고 있는데, 하늘색, 하늘에 나는 새 이런 것들은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쟁이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 꼭 이럴 때 난쟁이들의 아이디어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모든 동화에서 보면 난쟁이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한테 핑크색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겁니다. 왕이 핑크색 선글라스를 쓰는 순간 모든 게 핑크색으로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왕도 행복하고 신하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해피한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동화를 소개하면서 마케팅 안경을 써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케팅 안경을 써보는 거죠. 마케팅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흔하게 원래 있던 것들인데 마케팅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게 마케팅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관찰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 마인드셋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마케팅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 뭐부터 해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뭐가 유행이래, 뭐 해야 된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에 조금씩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경우죠.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뭘 해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이나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자르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마케팅 마인드셋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마케팅 퍼스트, 고객 퍼스트, 실행 퍼스트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케팅 퍼스트는 마케팅의 전체 큰 그림과 프로세스를 먼저 계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이 마케팅을 누굴 대상으로 왜 하는지를 먼저 계획을 하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마케팅 퍼스트라는 것은 마케팅 자체를 비즈니스로 인식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 퍼스트라는 것은 이것을 받는 사람,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일 때는 흔하게 상품이 어떻네, 마케팅이 어떻네, 광고가 어떻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생산자나 제공자 입장이 됐을 땐 그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아니면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로 뭘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사람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들에게 묻고 또 그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다시 개선하는,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해서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고객 퍼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행 퍼스트입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지금 이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쓴 책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쓴 책이나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출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정작 실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이죠. 마케팅이란 건 결국 내가 하냐 안 하냐,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안 할 거냐, 이 선택의 문제들인데,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죠. 보통은 내가 알고 있다는 표현은 머릿속에 있다라는 표현이랑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무엇을 안다 모른다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일단 성과가 날 때까지 한번 꾸준하게 해봤느냐,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갭이 좀 있죠. 안다고 생각해서 별로 어렵지 않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해보면 막상 잘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 실행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마케팅 강의를 듣던, 마케팅 책을 보던, 배운 것들을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관찰하시고 관점을 바꿔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마케팅 퍼스트, 고객 퍼스트, 실행 퍼스트,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말고 한번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마인드셋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관점에서 사람과 현상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핑크킹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케팅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과 현상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 마케팅 마인드셋을 갖추는 방법 중에 하나고, 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배우고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막상 해보니까 다른 점들을 충분히 배워봐야 된다. 마인드셋을 갖추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실제로 막상 손으로 옮겨서 쓰는 것인데 그 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나 작은 성과가 생길 때까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 요 세 가지를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 퍼스트나 고객 퍼스트, 그리고 실행 퍼스트,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마케팅 마인드셋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1강 마케팅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마케팅을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케팅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케팅 강의를 들으시고 마케팅 때문에 고민이고 마케팅을 잘하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마케팅은 뭐냐? 그러니까 이 퀴즈를 드리는 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도 네이버에서 마케팅이란 세 글자를 검색해 보지 않으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과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걸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전자책 어차피 꼭 한번 배워야 할 마케팅의 파트 1 부분을 PDF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강은 마케팅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 강의가 끝나고 또 검색해 보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마케팅은 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정의하는 마케팅은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다음에 마케팅 대가들은 마케팅을 뭐라고 정의하지?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나만의 마케팅 정의를 써보는 과정, 그것을 2강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케팅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강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